진로의 DNA를 찾아라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트 김대성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야에서 최고로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노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줄 멘토를 못 만났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나침반 등대가 되어줄 인생 선배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곳은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저와 좀 연관이 깊은 친근한 그런 학교입니다. 바로 원주의 대성고등학교에 대성이가 왔습니다. 과연 이 대성고등학교에 이 대성이와 대성고 친구들을 만나러 어떤 대성한 인생 선배가 왔을지 대성이가 되게 설레입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선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박사님 한재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얼핏 봤을 때는 좀 헤어 디자이너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머리가 좀 길죠, 제가. 그 10년 전만 해도 그 리얼 트랜스포머가 예.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그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과학 기술이요. 그렇죠. 그때하고도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 발전됐나요?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인간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로봇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상업화를 언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아이언맨 슈트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 슈트들은 내년에 동경올림픽 때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날아다니고 한다고 쭉쫙쫙 쏘고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것만 빼고. 나는 거는 빼고 이게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나옵니까, 네, 진짜로? 입고 근력을 증강시켜줘서 네. 뭐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지나면서 그 꿈이 이제 바뀌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꿈은 언제나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네, 사람과도 같이.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된 거지? 이런 호기심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꿈을 깊게 가지면 그 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행동 중에 하나는 네. 분명히 공부일 겁니다. 오늘 이제 대성고등학교에 왔습니다. 대성이랑 같이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에 왔는데요. 어떤 학생들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학교 소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원주의 자랑 대성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대성고등학교는 60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대성야간행군이라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대성걷기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낮에 걸으며 극기를 기르고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야간행군 아니라 처음에 이걸 처음 하게 돼서 일단 정말 흥분되고 좋지만 그래도 뭐 한번 열심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무조건이야!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내에 캠핑장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는 대성의 자랑거리이며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친구들끼리 텐트도 치고 저녁거리도 준비해와서 먹으며 더욱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밝고 멋진 학생들 같습니다. 근데 저 뒤에 지금 화면은 없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학생들을 보니까 네네. 정말 네.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학생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그냥 계속 뭔가 만드는 학생이었어요. 뭔가 아. 꼬물꼬물꼬물 뭐 구석에 앉아서도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그래갖고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만든 거 중에 뭐 기억이 난다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렇게 네네.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남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로도 뭐 칼로 짜게 갖고 뭔가 만들어보고 붙여서 뭔가 뭐 배도 만들어보고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의 뭔가를 가만히 두질 않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수업 시간에도 뭐 만들고 수업 안 듣고 막 그랬나요? 수업 시간에는 주로 만화책을 많이 봤죠. 아, 진짜요? 네.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만화책을 이렇게 책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 더 재밌어요. 아, 그렇긴 한데 그때 봤던 만화책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만화책이라든지 있어요?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너무 재밌었죠. 아, 저 같은 세대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대성고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화이팅! 한 20년 지나면 인간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때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온 친구들이 과학 동아리 우리 친구들인가요? 네. 아, 여러분들 과학 동아리 어떤 친구들이랑 가장 잘 어울릴 그런 인생 선배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시죠?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자, 로봇 박사님 한재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정원입니다. 계십니까? 네. 여기 봤을 때 눈빛을 보니까 어떤 친구의 눈빛이 가장 강렬합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네. 과학적인 어떤 느낌이 확 오는 친구가 있습니까? 딱 아, 네네. 특히 이제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 어디? 저 안동그란 안경 끼고 있어요. 한 동그란데요, 안경이? 네. 강의가 기대되는데 저도 여기서 뒤에서 한번 교수님의 강연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와 함께 강연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아, 저는 로봇 만드는 사람인데 그 로봇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 다리 2개 달리고 팔 2개 달리고 머리 있어서 다리로는 2다리로 걸으면서 이동을 하고 팔로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얼굴로는 인간과 서로 의사소통을 시도를 하는 이런 로봇들. 이런 거를 휴머노이드 로봇, 휴먼 플러스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죠. 제가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딱 2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로봇에 알고 있는 가장 큰 편견, 로봇은 과학자들이 만든다 라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요.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서 같이 살 도구고 그 도구는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 나의 전공은 뭐 국문학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시 쓰는 건데 로봇하고 관계 없을까요? 아니요, 관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다 로봇을 개발하고 만들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2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 로봇이 영화 속에서 보던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하고 슉 날아간다? 이거 와, 저거 어떻게 만들지? 앞이 아득해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어떤 로봇 기술들을 활용할 것이고 로봇의 진짜 기술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미래를 제대로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알군요. 역시 과학 동아리. 네, 선생님. 제 선생님이에요. 네, 지도 교수님. 그래서 이분한테 로봇을 배웠어요. 이때는 버지니아 공대로 갓 부임하셨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만든 로봇이 찰리라는 로봇인데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록돼 있어갖고 지금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이때 그 찰리라는 로봇은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제가 설계하고 조립해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다 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팀이 만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진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 이 찰리를 디자인해 주신 분이에요. 이 여성분은 뭘 하는 분이었냐면 미술인 전공인 사람인 거지.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요? 로봇 회사 사장님이야. 로봇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엔지니어들과 막 로봇
로봇에 관해서 막 회의하고 이런 로봇은 이렇게 만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로봇 회사 사장님이 될 줄 알고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로봇 회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드로잉을 해야 돼. 이러고 있었을까? 아니지. 이분은 이걸 계기로 해서 로봇에 완전히 심취해요. 그리고 나서 로봇의 특징을 알게 돼요. 아, 로봇은 공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미술하는 사람들에게도 길이 있는 거였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뭐냐고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요? 바이오, 나노, 로봇,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로 보자고요. 그 먹고 살 거리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일 것이고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혀 다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 심지어 로봇도 나는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봇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로봇으로 가져와서 로봇과 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러고 나서 하면은 여태까지 없던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빈 땅이라고 불러요. 빈 땅에 내가 깃발 딱 꽂는 거지. 여기 내 땅. 그러면 내가 거기서 최고야. 이게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에요. 로봇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로봇은 자기가 알아서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로봇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거 재미없어 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만든 것, 내가 만들어준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라고. 그게 우리가 봐야 될 로봇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물건들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요. 지금 프레젠터 이거 슬라이드 넘기려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선풍기 바람을 불어일으키려고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쏟아부어서 그 목적에 달성을 시켜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달라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렇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거는 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목적이 없는 기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자, 얘는 뭐죠? 전화기에? 아닌데?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아닌데? mp3 플레이어인데? mp3 플레이어요? 아닌데? 지갑인데? 목적이 너무나 많아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쓰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 거거든. 이 앱을 만드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인 줄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면서 말했어. 왜 모르냐고요? 말하는 순간 바뀔걸? 그렇잖아. 지금 뭐 하루에도 우리나라에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십 개씩 나왔다가 몇십 개씩 없어지고 막 이래요. 즉 쓰는 게 더 큰 산업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래도 온라인 세상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 스크린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로봇은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물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쓰임이 더 많겠지. 더 무궁무진하겠지. 그런 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로봇을 가지고 뭘 할까?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많았고 이거 해볼까? 돼. 저거 해볼까? 돼. 저거 할까? 돼.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충분히 로봇을 싸게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1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만약에 10년 뒤라면 그때도 그럴까? 그때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럴 때 로봇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크게 산업을 일으킨 게임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앱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나 뭐 그런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로봇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기술로 보지 말아요.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 얘기로 봐야 돼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고. 로봇을 가지고. 그러려면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평창동계 올림픽 때 스키 로봇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 혹시 알아요? 스키를 타는 로봇 대회가 열렸었어요. 이걸 로봇도 해보자고 그랬지. 로봇으로. 우리의 그 우수한 로봇 기술력을 전 세계 만방에 펼쳐주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때 로봇으로, 그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람과 똑같이 선수들처럼 타보자.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국내에서 8개 팀이 모여서 이제 경합을 하면서 대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로봇들이 슬로프에서 깃발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을, 주행하는 것을 시연을 했어요. 사람들은 스키 탈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 타는 거야, 내가.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A자로 해갖고, 하다가 이제 초정망에 딱 부딪혀갖고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인간들이잖아요. 로봇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로봇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야. 같은 컴퓨터야. 스키 로봇 대회를 하면서 로봇 만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그 만들어서 균형 잡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막 포즈 만들어 갖고 스키 타는 것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깃발을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웠어. 인간들은 깃발 알아보는 거를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스키 로봇 대회에서는 어떤 로봇이 깃발을 잘 알아보느냐가 경쟁력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 로봇 다이애나가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 이미지 중에 깃발이 뭘까? 우리는 바로 알지. 요 2개 있네. 근데 로봇은 알기가 되게 힘들어. 이거 다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숫자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자, 근데 그 숫자들 중에서 뭐가 깃발이냐고. 어떻게 알지? 그래갖고 레드 값이 막 뭉쳐져 있는 데를 깃발로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낮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 빨간색 스키복을 입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돌진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는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해야 돼. 컴퓨터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방식이 이 수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스키복 입고 있는 빨간색 스키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사람이야. 여기 깃발은 이거야.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은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깃발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깃발을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사진을 보여줘야 돼. 보여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장하는 거예요. 알파고, 딥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사진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 딥러닝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해주면 될까? 공부. 업계에서는 요구하는 게 몇 번이냐면 10만 개예요. 10만 개의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뭘 한다가 지금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모으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왜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돈을 만들어낸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돌게 만든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고. 여태까지는 별로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필요성이 생기면서 새로운 직업과 고용과 돈과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요. 이게 경제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이게 만약에 시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일어난다면, 천천히라고 해도 뭐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일어난다면 인간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날씨 좋잖아요? 모내기 다 했어요들? 우리 모내기 해야 돼. 모내기 다 끝내고 지금 뭐 잡초 뽑고 있어야 돼. 근데 안 그러잖아. 전 인구의 한 5% 정도가 농업에서 열심히 종사하고 있죠. 예전에는 95%였다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세대교체라고 불러요. 산업의 변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는 거지. 우리는 결국 다른 일에 종사할 수도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거기에 핵심은 여러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느냐, 얼마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주느냐가 핵심이지, 인공지능인 로봇이 나타나서 이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스토리는 어쩌면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열쇠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진짜 그런 영화 같은 비극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리게 만드는 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로운 일들을 상상하고 로봇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로봇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라고 하지 말자고. 내가 뭔가 좋아하면 그걸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하자고. 그건 여태까지 없었던 일일 거야. 새로운 일일 거야. 지금까지는 직업의 축에도 속하지 않았던 일일 거야. 하지만 나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깃발을 꽂고 새로운 산업을 펼쳐나가는 거지. 그 땅엔 내가 왕이야. 왜냐면 내가 먼저 꽂았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열심히 명당해 해주신 우리 한재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우시겠어요? 네, 더 많은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네.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네요. 아, 네. 시간 관계없이 그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볼까요? 친구들 즐거웠나요? 네. 뭐 궁금한 것도 많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어떤 한재곤 박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고 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물리학자거든요. 로봇으로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되게 중요한 질문.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로봇하고는 아무리 접점을 잡으려고 해도 모르겠고, 근데 저 선생님은 뭔가 찾으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종현이는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전혀 다른 두 개를 붙이려는 시도를 지금 시작을 한 거야. 모르지.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1년 내에 찾을지 10년 내에 찾을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빈 땅이 지금 들어왔어. 그런 거잖아.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야 지금. 그냥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더 고민을 하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물리학과 로봇을 접목시켜서 한 사람은 없어. 구글을 찾아봐도 없고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내 머릿속엔 지금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종현이는 답을 언젠가는 찾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무언가. 심지어 나도 모르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저도 진짜 되게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개그맨이 뭐 로봇이랑 같이 접목해서 할 건 없을까요? 없어 보여요. 아니,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이거 해볼 수 있을까? 저걸로 저거 해볼 수 있을까? 제일 생각 안 나는 게 개그맨.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면 개그맨은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은 게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냐면 갑자기 번뜩이면서 막 갑자기 끌어오는 거야. 막 이상한 데서 막 그걸 못 하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로봇이 없애는 직업 막 순위 매기고 막 그러면 저는 맨 마지막 줄에 개그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재건 박사님과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멋진 인생 선배와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트와 생각보다 로봇이 저희 일생생활과 많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재밌는 강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쪽 학과를 가더라도 이렇게 로봇공학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